5월 20일이었습니다. 시장 마감됐고요. 오늘 시장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두 가지 이슈를 모두 종목으로 담아봤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올라타도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하고 오시죠. 네, 보셨죠? SK 하이닉스 첫 번째 이슈로 꼽아왔습니다. 52주 신고가고요. 3만 원대 넘어섰어요. 연초에 2만 원대 초반 정도였는데 어느덧 올해 들어서만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김규수 대표님, SK 하이닉스 주가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근데 과거 생각해 보면 꼭 3만 원만 넘어서면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0년에도 그 37,000원 정도 고점 갔다가 또 내려와서 15,000원까지도 내려오고 또 2012년에도 3만 원 부근까지 네.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가졌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하이닉스 를 상당히 저는 좋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유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종합주가지수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낙폭과대주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일정 정도 조금씩 회복을 했죠. 네네.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IT 관련주 중에서는 처음엔 LG전자가 조금 오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LG이노텍이 좀 오르고 아직은 그 추세를 유지했었던 그 IT 관련주 중에 뱅가드 물량이 그 다른 여타 업종보다 좀 소화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오르다가 이제 외인 매물을 받기도 하는데 분명히 또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또 그 오버행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앞으로 나아지는 그 경기의 흐름들이 좀 나아질 가능성과 그리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2, 4분기에 I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더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27,000원과 3만 원 사이에서 한 2달 이상을 횡보하면서 지루한 박스권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하려고 하는 국면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도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다가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미국 시장의 2, 4분기 IT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 부분 그러니까 지난 차트 한번 보시면 2개월 거의 한 2개월 반 3개월 동안을 요 가격 라인에서만 움직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출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함께 동반하면서 들어온 위치이기 때문에 3만 원 초반 그러니까 3만 500원 이하로만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또 3만 7천 원에서 막힌다라는 생각보다 그 3만 원 이하 요 노란색 부분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긴 호흡으로 좀 갖고 가신다면 오히려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충분하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그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좀 변동성은 높아질 수는 있어도 개별 기업의 실적의 추이나 그리고 업황의 움직임이나라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대형이어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 삼성전자도 위치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면 IT 중에서 하이닉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SK 하이닉스의 어떤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IT 전반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SK 하이닉스도 물론이고요. 역시 우리는 IT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IT 전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IT 전반적으로도 아직 좀 상승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좀
최근 들어서 어떤 상승세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두려움이랄까? 좀 부담감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현재 멀티플이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뭐 8배가 안 되고 하이닉스도 지금 7배가 안 된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뭐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벤더들이 그 삼성전자보다 더 훨씬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근데 저는 뭐 그것을 그렇게까지 굳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삼성전자가 멀티플 적게 적용받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거니와 개별 종목들은 또 삼성전자만 꼭 납품을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이를테면 반도체만 놓고 보아도 이제 뭐 물론 다른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의 메이커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생산을 하고 또 그게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MS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 업체가 또 뭐 중국 쪽에도 납품을 한다는 이런 이슈로 주가도 움직이는 상황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은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겠고요. 네네.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올해 뭐 그 PC향 메모리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것 때문에 사실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점차 그 많이 범용화될수록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데이터량이 굉장히 급증한다는 사실이죠. 뭐 이러한 데이터량의 급증이 결국은 반드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서버 쪽에서도 메모리 용량을 키워야 되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단에서는 어차피 삼성이나 하이닉스 양사가 거의 뭐 과점적인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굳이 뭐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너무 이제 우려 섞인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하나 쪽에서 이 SK 하이닉스 주가 목표치 한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지 하우스에서는 네. 이제 각각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4만 원대 4만 이제 원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건 결국은 언제까지냐가 이제 관건이죠. 올 연말까지냐 뭐 네, 내년까지냐 이건데 네. 뭐 올 연말까지는 그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만 원 이상 구간에 3만 5천 원 구간에서 아마 이제 좀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단기간에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충분히 그 이상 될 수 있는 뭐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SK 하이닉스 점검해봤습니다. 흐름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도 기대해볼 것 같네요. 오늘 마감가는 37,000원. 앞으로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역시나 종목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타이어 관련 업체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메리트도 훌륭하죠. 근데 타이어 관련주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김기수 대표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봐주세요. 여전합니까? 여전히 좋아 보여요? 여전합니다. 그때도 그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엔화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94엔과 98엔 그리고 102엔이 와 있는데 자동차의 저점이 깨지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저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상승의 탄력 정도는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이제 타이어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오늘은 좋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네. 미셸린에서 발표한 내용 그래서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부분도 그렇고 교체용 타이어 시장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재고 수준이 지금 전월 대비 4.4%가 감소하면서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뜻밖의 중국마저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타이어 업체에게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넥슨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온 상황 보게 되면 꼭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기관들 매도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 매도가 나오면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는 네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 뭐 이 한국 타이어 차트 한번 여러분들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와서 양봉, 그러니까 넥슨 타이어가 15% 오르고 한국 타이어가 5% 올랐던 날입니다. 이날이 이제 그 부분에서 조정 흐름을 보일 때 매수인데 오늘의 갭 상승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갭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펀더멘털도 양호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수급과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적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갭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 작은 시세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눌림목 조정 시에는 조금 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약보합이죠. 종합주가지수 약보합이고 강한 상승일 때도 보게 되면 업종에 있어서 연속이 아니라 이제 순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3, 4%도 올랐다고 내일도 3, 4%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제 흐름을 가지고 조정식 매수권으로 타이어 업종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 가운데서는 한국 타이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아까 그 내용 자체가 타이어 업체 전반에 다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 넥슨 조금 더 타이어가 좋아 완전 보인다. 좋다라고 보는데 네. 가격이나 거래량 그리고 뭐 이런 흐름까지 고민을 해보면 그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 타이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타이어 관련 업체들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승호 연구원께서 바라보는 타이어 업체들의 그 시각은 어떨까요? 네, 뭐 저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저희도 매수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중국의 자동차 보급이 이제 확산된 이후로 한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제 전망으로 사실은 올 초부터 굉장히 그 매수 의견이 많았었죠. 하지만 주가는 이제 역으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었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엔화 약세가 좀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타이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하이엔드급 타이어 생산 메이커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또 중국 내 수요도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고 또 중국 메이커들도 뭐 너무 증설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도 알고 봤더니 해외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지스톤 같은 경우도 60%가 넘고 또 다른 요코하마라든지 다른 타이어 업체들도 대부분 해외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별 큰 의미 없고 또 오히려 원자재 수입도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뭐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 영향력이 없겠다. 이런 와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에서 교체 타이어 수요가 17개월 만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것이 이제 팩트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유럽 내 자동차 판매 실적 4월 달 실적도 이번에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엮여지면 타이어 업체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대표님도 뭐 설명하셨듯이 대부분 이제 저점에서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올 예상 EPS 대비했을 때 현재 멀티플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세 저희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최선호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업체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계속 저희가 넥센 타이어를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넥센 타이어가 사실 교체 타이어 시장에 상당히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한국 타이어도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또 타이어 관련 얘기 나오니까 또 자동차 연달아 생각하게 되고요. 자동차 하니까 이거 엔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 좀 내다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할 변수 가운데 하나는 또 일본 쪽 BOJ 그 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엔저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뭐 조금이라도 코멘트가 있을까 이런 우려감들 나오고 있고 FOMC 의사록 관련해서는 버냉키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나중에 역전의 기수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이번 주 좀 내다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지수 종합주가 지수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주 업종 전반은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아주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엔화 약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전체 수출 산업들에게 중장기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강력한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다만
102엔대, 103엔대 와서 그 민감도, 엔화 약세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 기업들에게 그 가격으로 하락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충분한 내성을 가질 만큼의 가격 조정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110엔을 내일 모레 갈 거냐, 한 달 후에 갈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는 거죠. 시장이 정말 지금 102엔대, 103엔대인데 110엔대로 가는 것을 더 크게 우려했다면 오늘 자동차 업종 부분들은 더 약세를 보여야 되는 거죠. 지난번처럼 94엔, 98엔, 102엔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들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타 업종도 가격의 지지라인들을 밟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전에 94엔에서 98엔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95엔 후반으로 올라올 때는 BOJ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없는 상황 속인데 BOJ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일본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시장이 올라왔어요.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BOJ 회의 수요일 날 BOJ가 열리는데 엔화는 102엔대, 103엔대에서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저 일본 시장이 상승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번 BOJ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엔화가 추가 약세에 대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그 반대 흐름을 통해서 주초 약세 주중반 그 회의를 통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가 적고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부진했지만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한승우 연구위원님께서는 이번 한 주 어떻게 내다보실 건가요? 네, 뭐 사실 긍정적으로 저도 보기는 합니다만 워낙 또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변수가 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엔화 관련한 부분도 사실 아직까지 이제 엔화가 충분히 좀 약세로 가지 못했다는 이런 이제 일본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금융시장 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로 놓고 봤을 때 BOJ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2%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그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의 반영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또 완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설사 더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 국채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급락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 일본 당국도 상당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네. 뭐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상승 구도가 굉장히 완만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오늘 물론 이제 홍콩 시장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 좋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한정된 반면에 뭐 갈수록 한머니가 중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흐름이 좀 부담 상황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신중한 판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크게 뭐 무리 없는 이런 시장 흐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 바뀌고 있는 그런 변수들 놓치지 않고 저희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엔드엔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